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어 제가 그 엑셀 시트로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물질 위험성 평가 결과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수식에 오류가 하나 있어서 뭐 그거 수정본까지 교수님, 제출되었고, 감사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작성 방법 교육도 한 것 있고 그 파워포인트로 방법들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그 팀별로 우리 차민석 차장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은 뭐 따로 각 팀별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뭐 이 엑셀 시트는 뭐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수식이 걸려 있어서 딱 몇 가지만 입력을 하면 전체가 딱 정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민수 차장이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뭐 그냥 복사를 해서 옮기면 그 시트의 수식들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쓰지 말고 시트 자체를 다 가지고 가셔서 뭐 취급하고 있는 물질 중에 만약 해당이 없는 물질이면 삭제를 하면 되고, 해당되는 추가로 물질이 생기면 그 시트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취급하는 양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금 틀린다 해서 그 수식의 값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고, 작성 방법에 좀 디테일한 것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23년도에 제공된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 앞에 하신 분들한테 자료를 못 받으면 뭐 또 제가 그건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작성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체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진단에 대한 개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요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3항에서 3, 4항은 차민석 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진단 목적은 23년도에 뭐 진행이 된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 팀에서 뭐 해왔던 방식들이 뭐 적절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7개 공장에 아래와 같이 각 한 개 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조금 있고, 뭐 일부 부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아마 7개 공장이 다 그 원안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공정의 팀들도 뭐 비슷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어로는 케미컬 해저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약점입니다. 그냥 화학 물질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코샤에서 2012년도부터 할 때 이 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주 배경은 영국의 보건안전청에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어, 결국은 여기서 들어가는 주요한 사항은 MSDS에 대한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건강 진단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 뭐 하는 내용으로 어떤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이 항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 측정은 우리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의 뭐 결과가 나옵니다. 화학공장의 특성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그 샘플링 할 때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노멀하게 나타나는 기준으로 하면 뭐 이거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건강진단은 물론 뭐 축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도 직업병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차이 없게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영어로 쓴 리스크는 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험도가 맞겠죠. 발생하는 빈도 그리고 결과의 크기 우리가 안전에서 하는 용어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되다 보니까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이라는 게 물질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위험을 주는 정도, 이거는 이제 물질 중에서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노출 수준하고 유해성을 조합을 하는데 한 세 가지, 네 가지인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로 조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나타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출 순주는 이거는 이제 근로자 직원이 얼마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느냐 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자가방역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뭐 평상시에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농도가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건강진단 결과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취급량 뭐 취급량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비산성, 휘발성은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한 그 분진일 경우에는 얼마나 잘 날리느냐, 뭐가 이제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정도고 휘발성도 정발이 잘 되면 우리가 뭐 호흡기로 충분히 잘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빈도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세 가지 정도, 그 세 가지 기준으로서 이것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위해성은 저 화학물질이 노출 기준이 되게 낮게 설정이 되면 이제 뭐 그게 이제 조금만 노출이 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출 기준도 TWA 기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TWA의 값이 얼마냐 이런 걸 그다음에 이제 발암성 CMR 물질이라고 합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이런 물질이다 그러면 이 물질은 강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문구, 유해 위험 문구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 값은 MSDS에 표시된 그 값들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험 문구는 그 MSDS에서는 일부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 CLP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찾기가 어려우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3년도 그렇게 자료에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셔도 좋고 일반적으로 어떤 MSD에서는 저 R 프레이즈라는 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 코드는 모든 MSD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 코드는 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말 프레이즈는 이제 일부 MSD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또 다른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각 팀에서 화학물질을 조금이라도 취급하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파악이 되는 기본이 되고 뭐 거기서 이제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들이 설비 안에서만 돌아다니면 사실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은 뭐 니크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을 투입하거나 뭐 샘플링을 하거나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 정도로 노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MSDS를 가지고 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저 항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가는 이제 작업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두 개를 조합했을 때 현재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이 굉장히 독한 상태다. 그러면 노출되는 그 어떤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 절차나 보호구나 뭐 이와 같은 또는 이제 폐쇄식 구조로 뭐 샘플링을 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대책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결과들을 다 보면
대부분 SO일에서는 이제 화학물질을 투입하거나 그다음에 또 치출하거나 샘플링 할 때 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절차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뭐 추가적인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것은 그 빈도 중에서 얼마나 잘 노출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때 아까 저 분진이나 이런 그 입자상의 물질은 분진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게 1, 2, 3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나 기체로 취급되는 물질들은 얼마나 잘 정발이 돼서 뭐 우리가 상온에서 가스가 되면 상당히 정발이 잘 되는 물질이 되겠죠. 그런 거는 뭐 3 정도 된다고 보시고 비산성으로 표시된 분진이다. 이것도 잘 뭐 그냥 쉽게 많이 날리고 이렇게 되면 육안으로도 분간할 정도 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뭐 입자도 크고 잘 날리지도 않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엑셀 시트에 보시면 뭐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를 그냥 정성적으로 이거는 1이다, 2다, 3이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고 휘발성은 약간 계산식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그 값만 넣으면 자동으로 1, 2, 3이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급량은 1kg 또는 1리터인데 1kg 미만이다. 그러면 뭐 똑같은 값이 됩니다. 뭐 기준이 1이 돼버리고 1kg 이상이고 1000kg 미만이다. 그러면 기준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게 뭐 100이 됐든 50이 됐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소량이냐, 상당히 많이 쓰느냐, 뭐 그 사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땡그로리 같은데 하역할 때, 뭐 땡그로리가 한번 오면 일반적으로 뭐 1톤 이상은 다 들어가겠죠. 그럼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3이 될 것이고, 샘플링 용기가 보톨이 뭐 한 200ml나 100ml다 그러면 1회 취급량이 1kg 미만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1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필터 교체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따져가지고 필터 안에 있는 거를 다 드레인하고 나서 잔량을 처리하니까 계산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그 필터 안에 크기가 뭐 잔량을 처리하면 남는 게 사실은 1kg도 안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뭐 굳이 나는 1kg 미만으로 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필터 교체한다, 뭐 스트레이너를 교체한다 그러면 1에서 999 사이에 그냥 뭐 한 2kg 뭐 이렇게 넣으셔도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뭐 나는 저 진짜 이게 뭐 이게 크리티컬한 팩터가 돼서 시급량을 정말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1 미만으로 해서 0.99를 넣든지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뭐 그런 게 너무나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더라도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러프하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게 그 아까 그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말하는 리스크를 결정하는 방법이 표상으로는 세 개가 있고 그 밑에 한 개가 따로 있겠죠. 일단 뭐 표로 결정이 되는 거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있다. 이 노출 기준이 설정된 물질만 측정을 하죠. 이런 물질은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놓으니까 뭐 몇 ppm이 된다 그러면 그 물질의 TWA가 얼마인데 측정하니까 얼마다 그러면 TWA 퍼센티지로 얼마 이하이면 뭐 그게 노출 기준 이상이면 4가 돼 버립니다. 노출 기준에서 이제 10% 미만이다 하면 1. 요거는 이제 표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뭐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해성은 노출 기준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MSDS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MSDS 값을 넣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정도 물질은 자동으로 등급이 몇 등급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노출 기준이 없는 물질은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출 기준이 없는 물질은 이 물질이 고체냐,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고체일 경우에는 비산이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비산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테이블에 따라서 그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비산이 잘 되는 물질이겠구나 이렇게 되고 그 휘발성은 우리가 정성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값을 넣으면
그 물질의 휘발성을 그냥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테이블에 있는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노출 기준은 똑같이 MSDS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측정 결과가 없는 물질, 측정 결과가 없는 물질은 노출 기준이 없다 그러면 3번과 같이 2번, 3번은 노출 기준이 있지만 없는 것. 그다음에 그 3번은 측정 결과도 없고 노출 기준이 설정이 안 된 물질이다. 이러면 유해성은 MSDS의 위험 문구 아까 뭐 R 프레이저 H 코드 값이죠. 이 값을 넣으면 이 값에 따라서 1, 2, 3, 4등급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자가 방향 측정이 아니고 건강 진단입니다. 건강 진단 결과 그냥 그 유소경자가 발생이 되면 그냥 4등급. 그 다음에 이제 CMR 물질이다. 물질 자체가 뭐 벤젠 같으면 뭐 CMR 물질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4등급. 이거는 이제 그 물질 자체와 관련된 이라서 우리가 뭐 손댈 어떤 이유 뭐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변수가 되는 것들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연도별로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진단 결과 만약에 유술견제가 발생이 되어 버리면 자동으로 뭐 높은 등급으로 가버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조합을 해서 보시면 이 테이블이 되겠는데 일단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있다 하면 예스가 되겠죠. 예스가 되면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입력을 하면 그 노출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 유해성은 물질 자체의 특성이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결과가 없다. 그러면 MSDS를 통해서 노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그 물질에 따라서 예스가 된다 그러면 노출 기준표, 노출 어떤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제 아까 그 취급량과 그 비산성과 휘발성의 어떤 문제로 결정이 되고 노출 기준이 설정이 안 된 물질이다. 그러면 앞에 밑에 이제 되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H 코드나 R 프레이즈에 관련된 이런 그 물질의 고유한 어떤 성상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위험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노출 수준하고 유해성 두 개를 조합했을 때 지금은 보면 4 바이 4죠. 4등급에서 4등급. 4등급, 4등급으로 곱하기로 하면 4, 4, 16이 되는데 12하고 16은 허용 불가. 뭐 굉장히 물질도 굉장히 독하고 우리가 노출되는 어떤 뭐 빈도나 이런 것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고 지금 약간 연두색, 녹색으로 표시된 그 6에서 9점 정도 나오는 부분. 이것도 이제 중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감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요구된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3, 4가 되는 것들은 뭐 상당한 위험이다. 뭐 일단은 뭐 이것도 약간의 어떤 보완이 이제 요구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2로 해당되는 것들은 뭐 그냥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피지. 예,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이 조금 잘못돼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8월 달에 그 7개 팀을 돌면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 점검했던 사항,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요청하셔서 간단하게 작성 방법을 좀 설명하는 부분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용을 확인한 강평 정도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점검 사항 부분입니다. 그 요 부분은 그 전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사항이었는데요. 요거는 우리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이전에 최초 시행하고 나서 공장 전체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마스터 파일이 그 최초 작성된 이후에 업데이트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또 마스터 파일에 관리하는 주체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공통사항 두 번째로 TWA STL 독성값의 적용 기준이 좀 부서별로 상이했었습니다.
그 혼합 물질의 경우에 MSDS에서 TWA, STL 독성값이 물질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독성치 값을 뭘 넣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독성값이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부서는 함유량이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독성값은 우선 독성치가 가장 높은 물질을 좀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보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부서별로 확인했던 체크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류 1팀의 현장 지도 사항입니다. 정류 1팀의 경우에서는 그 CMR의 관련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함께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CMR의 함유량까지 기재를 해버리면 MSDS에서 함유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함유량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물질의 함유량은 뭐 좀 제외하고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요렇게 분석 기기의 분석 물질을 요렇게 등록을 하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그 물질이 등록된 경우 그 우리 분석 기기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가 미미할 때도 관리 대상에 들어있어 버리니까 부서마다 이것도 조금씩 내용은 달랐는데 분석 기기의 분석 물질은 좀 제외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 경우에는 공장 전체에서 그 분석 기기의 대상 물질은 설비의 대상 물질이기 때문에 MSDS를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빼는 방향으로 가실지 아니면 전부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실지를 좀 일괄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정률 1팀 마지막으로 TWA하고 RPage H 코드가 이렇게 최신 MSDS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바뀐 경우들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는 뭐 추후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하시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RO 1팀 현장 지도 사항입니다. RO 1팀에서는 그 촉매 등의 기존 물질에 대해서 부서 자료에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관리 파일은 22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요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체 파일도 좀 업데이트 관리를 하는 주체를 좀 명확히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확인 사유가 이렇게 CMR에 아까 그 정유 1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성하고 물질의 함량 부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질 함량은 제외하시고, 물질명만 기재를 하시는 게 관리가 편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RO1팀 마지막 확인 사항으로 그 독성값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TW하고 STL이 누락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MSDS는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업데이트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HYC 팀입니다. 그 HYC 팀은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지 않으셔갖고 하루 취급량이 보시면 20으로 가 있습니다. 20이면 취급량 등급이 2가 돼야 되는 경우인데 그냥 복사를 해서 쓰시다 보니까 취급량 등급은 3으로 돼 있고 취급량은 20으로 그대로 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수식이 걸린 상태의 시트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MSDS 관리 번호가 이렇게 다수가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화학물 위험성 평가에 작성했을 때 제품 하나당 MSDS 하나당 관리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으면 MSDS 관리 번호를 이렇게 다수가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부서마다 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화학 물질명이 아니라 요거는 제품명으로 해서 MSDS를 관리하시고 관리 번호는 그 제품에 맞게 화학물질 하나에 MSDS 관리번호 하나가 물릴 수 있도록 작성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R페이지 암모니아의 물질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최신 자료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RFCC 1팀입니다. RFCC 1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 코드에 물질의 성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코드가 보시면은 1183으로 돼 있는데 화학 물질이 두 개. 아마도 저 앞에 팀하고 똑같이 물질을 구분해서 써놓다 보니까 관리번호를 한 번호로 쓰고 해서 물질명을 구분해서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 화학 물질명이 아니라 제품명으로 해서 관리하시면은 요거는 MSDS 하나당 물질 하나가 물리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케미칼, 그 세라믹 볼 등 일부 촉매 등에 대해서 보시면은 요 빈도 쪽에 작성이 전부 다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요 화학 제품 업데이트 하신 거는 내용 업데이트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RFCC 2팀입니다. 예, RFCC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동일 코드인데 물질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산 파일하고 그 전체 파일하고 별도로 작성을 후에 업데이트 하시면서 비교를 안 해보셔서 번호가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번호가 중복된 부분은 확인하셔서 관리 번호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는 잘 하고 계셨습니다. 지급량 등급을 그 수기로 해서 변경을 하고 계셨는데 수식이 안 걸려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저희가 빨간 박스에 수식 부분하고 밑에 등급에 두 개를 쳐놨는데 본래 수식이 걸려 있으면 체크를 하면 위에 수식이 걸려져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복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요렇게 이가 그대로 찍혀 나왔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만약에 하루 취급량이 변경이 돼버리고 취급량 등급을 안 바꾸면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엑셀 수식 걸림 파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제품 운영팀입니다. 예, 제품 운영팀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그대로 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급량이 이렇게 0.99인데 취급량 등급은 바뀌지 않은 경우, 이거는 수식 걸림 파일로 반드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PP팀입니다. PP팀에서는 그 CMR 성분하고 함유량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기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발암성의 물질명만 기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앞서 이제 부서별로 제가 체크한 사항들이었는데요.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서 인원들이 최초 작성했을 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작성 방법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못하고 계셔서 좀 작성 방법을 좀 리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 시트의 엑셀은 저희가 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시트 보시면은 잠시 시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작성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물질명과 관리번호입니다. 그 물질명은 저희 반드시 제품명으로 관리번호가 하나랑 하나가 일치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전체 번호는 MSDS 전체 번호로 보시면 되고, 다음 단계의 번호는 부서에서 순서를 매긴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 지난번에 어느 팀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확인 사유하고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확인 사유는 MSDS 보면은 11번 급성 독성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발암성 생식수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용이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산화프로필렌이 있었으면 산화프로필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이 값을 쓰는 부분은 유해 위험성의 2번 항목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2번 항목에 유해 위험성의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그 CMR이 끝나고 나면 TLV 부분, TWA나 STAL을 쓰도록 돼 있는데요. STAL과 TWA는
그 MSDS 8번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국내 규정, ACGIH 규정이 있는데 국내 규정이 있으시면은 국내 규정을 위주로 쓰시고요. 국내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ACGIH 규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물질 상태나 끓는 점의 내용은 물리화학적 특성 9번 항목입니다. MSDS에. 고기의 끓는 점과 외관, 성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그 끓는 점까지 작성이 끝나면은 이제 물질에 대한 R페이지나 H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R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MSDS에 쓰여 있는 부분은 15번 법적 규제 현황에 이제 EU 쪽에 분류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과거 그 교육 자료에 보면 R페이지하고 H코드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 옆에 H코드 유해위험 문구, 요거는 2번 유해위험성 그림 문자 바로 아래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 내용을 H코드에 기재해 주셔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측정 결과, 건강검진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의 측정 결과. 저희가 25년이면은 요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25년 상반기, 24년 하반기까지 측정 결과를 기재하신 부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주기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진단 결과는 그 부서 건강진단 하신 결과, 측정 결과에서 제가 유석연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있으시면 거기에 yes라고 기재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물질에 대해 취급량에 대해서 비산성과 취급량을 기재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저희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하루 취급량의 경우에는 그 취급량 등급이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등급 그대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루 취급량만 정확하게 그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바웃 값으로 정말 많이 쓴다. 뭐 1000 이상 적정한 값으로 쓰시면 되고요. 중간 값이다 하면 뭐 1에서 1000 사이 똑같은 값이니까 그 적당한 값으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진 비상성 등급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고체인 경우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분진 비상성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 조금 주관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요 기준을 보시고 분진운이 발생한 정도로 매우 미세 분진이면 3, 그 다음에 소량 분진이 발생하면 2, 입자가 많이 커서 분진이 없으면 1 정도의 값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기재가 되면은 그 고체상의 분진 비상선 등급이 기재가 되면 그 뒤에 비상선 취급량 등급은 자동적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칸에 보면 휘발성, 취급량 및 빈도가 됩니다. 그 휘발성은 액체, 기체 쪽에 적용이 되고요. 앞서 뭐 고체 쪽으로 분진 비산성 쪽을 체크를 했었으면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작성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휘발성 취급량 등급은 뭐 취급량 등급과 앞에 휘발성 값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식 자료, 그 엑셀 시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잠시 앞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휘발성 취급량 등급이 요 취급량 등급하고 물려 있어야 되는데 하루 취급량하고 셀이 물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엑셀 시트 확인을 해보시고 하루 취급량에 셀이 물려져 있으면 그거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체크하셔서 수정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요 빈도 쪽 부분을 보시면은 빈도 1에서 3은 앞서 빈도와 관련 작성된 자료 기반으로 저절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노출 등급은 요 빈도 1, 2, 3에 쓰여져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노출 등급으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요 뒷부분은 전부 자동 작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댈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위험도가 앞에 이제 산정이 되면은
요 제일 앞에 위험성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험성이 결정이 되면 이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호구와 작업 절차가 있습니다. 요 하나당 위험성 감소 대책을 그 노출 등급을 일씩 낮출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호구를 만약에 취급을 하시면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시면 보호구 종류를 기재해 주시고 작업 절차 관련 물질을 취급하는데 작업 절차가 있으시면은 작업 절차 적용 여부에 예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작성하실 때 보호구 종류 쪽을 작성을 하시고 보호구 착용을 기재를 안 해 놓으시면은 그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반드시 보호구 종류를 기재하셨으면 보호구 착용에 yes 기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노출 등급 여기서 감소 1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영되게 하려면 이 부분 체크, 요 뒤에 두 부분 체크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부분의 체크가 끝나면은 여기 감소 대책 후 노출 등급이 다시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3이었으면 여기 두 개가 다 yes가 됐으면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소 대책의 유해성 등급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2에서 3, 4, 12가 됐던 거에서 1, 4로 해서 4로 바뀌게 됩니다. 예, 요까지가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 시트 기준으로 작성한 방법이었는데요. 혹시나 보시다가 뭐 이해가 안 되시고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이 부분은 언제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평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환경 개선할 사항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우선은 제일 큰 문제는 우선 팀별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신데 요 두 번째 항목에 뭐 최초 작성 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담당하였던 인원들이 대부분 변경되셨고 그리고 담당 부서 자료를 관리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담당 부서가 없어서 팀 자료는 뭐 MSDS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해서 팀 자료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비교하는 전체 자료는 22년 자료가 비교가 되고 있어서 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회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선정을 해서 팀 전체, 그 전체 자료 관리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작성 시트는 반드시 그 수식이 적용된 시트 활용하셔서 앞에 보시면은 뭐 에러 사항들이 그렇게 발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 적용 시트로 반드시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제가 확인했던 사항들이고 간단한 강평 사항이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뭐 더 질문하실 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뭐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그 좀 마스터 파일을 관리하자라는 거는 부서별로 있는 전체 거를 다 취합한 거 한 개를 말하는 거죠. 예, 전체 부서,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다 있는 마스터 파일입니다. 저희가 최초 작성했을 때 그 파일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관리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싶은데. 네, 그 부분이 좀 팀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스터 파일을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일단 차 차장님 설명하시기에는 이 전체 리스트를 계속 우리 MSDS 물질이 변경되고 다시 신규되고 삭제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지금 비상대응팀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식 제공 양식으로 나가는 거지 이 리스트가 마스터 리스트다 전체 리스트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식을 적용한 시트를 보내는 건데 지금 요거를 각 팀별로 자기 물질에 맞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 대해서 오늘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교육이라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팀별로 지금 관리하는 대로 관리하셔야 되고 저희 쪽에서는 지금 비상대응팀에서는 그 해당 시트 그 서식이 변경됐을 때 그때를 공유해 주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거를 모아서 한다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저 하이드로 크래커 팀 남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이 지금 화학물질 유형 평가 자체가
제가 예전에 그 22년도 당시에도 그때 그 조플레 대표님이 사실 이게 뭐 고용노동부의 어떤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화학물질 평가 자체가 저희 지금 공정위원 평가 절차에도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하면서 지금도 한 3, 4년이 지나서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알프레이즈 같은 거는 지금 저희 MSDS 1번부터 16번 항에 나오지도 않는 거를 저희가 임의로 막 구글링을 해서 찾아서 적는 것도 조금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 저희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MSDS 상에 있는 걸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R값을 뭐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그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이 자료를 전에 할 때는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책자로 그 PDF 책자로 있어서 안에 찾아보면 뭐 없는 물질도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모든 물질이 다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아마 한번 찾아보고 뭐 못 찾았어 뭐 그렇다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팀별로 이제 신규 물질들이 각각 들어오면 신규 물질이 들어오면 아마 그 MSDS를 SO일에 아마 등록을 하고 남발을 뭐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제 전체 물질 관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뭐 신규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이 시트에다 넣어가지고 던져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똑같은 물질을 이 팀에서 넣고 저 팀에 넣다 보면 담당자마다 이제 따로 또 잘못 넣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물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이리 지금 현재처럼 흩어져 막 각 개별 팀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 또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우리 저 이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이거는 일단 MSDS를 등록하는 부서에서 뭐 여기에 이제 항물질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도의 뭐요 시텟이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딱 작성해서 남바와 함께 던져주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 생각대로 지금 현재 지금 회사에서 등록된 MSDS에 있는 값만 적용하는 거고 그 이외에 기록되지 않는 그 코드 값을 적는 거는 각 팀마다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MSDS에 지금 등록된 MSDS에 있는 데는 코드만 기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이제 MSDS 실내세 검토를 저희들이 24종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정부, 작성부서 공정부 MSDS 작성하는 공정부를 통해 가지고 현재 MSDS에 대한 그 R코드라는 C코드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정확하게 입력을 해달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MSDS도 추가적으로도 아마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좀 입력하는 걸로 지금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그 신규 취급을 하기 위해서 신규 취급 물질을 비상대응팀에 요청을 하면 화학물질 위험 평가 자료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서구 회장님 말씀대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까 그 대표님 말씀대로 그 MSDS를 제정하는 부서랑 사용하는 부서가 조금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좀 뭐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게 그 우리 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한 팀에서 그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생산부서에서는 해당하는 물질만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가지고 계시니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참 업무 협의하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팀에서 이거 시즌 펀트를 좀 쳐주면 좋은데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걸 하시면은 지금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정유일팀 임현진 주임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검토 결과 강평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제가 저희 팀에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매년 지금 SH 관리원들이 계속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자주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뭐 매년 화학 물질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라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팀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왜냐면 뭐 저도 올라와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동석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마스터 파일이 관리하는 팀이 있고 마스터 파일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팀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앞에 지금 확인사항 및 정리 및 향후 개선 이 내용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마스터 파일을 만들고 계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저희 공장이 공통이 되니까 따로 이탈되는 부분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SH 관리원들도 이런 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없을 거고요. 네, 저기 좋은 아니, 의견 맞고요. 그 MSDS도 마찬가지거든요. MSDS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게 마스터 파일 관리가 돼서 주기적으로 지금 뭐 배포는 되고 있는데 그게 그 어떻게 그 수급만 하면 계속 풀리는지 그거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지금 고민이 좀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참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팀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 그, 학 물질로 보면 이제 뭐 환경팀이나 이런 쪽에서 좀 관리해 주는 게 또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위험성 평가 절차로 보면 이제 뭐 절차에서 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걸로 보면 SH 기획팀이 되고 지금 우리 절차를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선에서 해결을 볼 수 없는 영역이라서 좀뭐 논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선에서 좀 대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따로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대해서는 이동수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알다시피 지금 지금 이원수 평가 자체는 지금 비상대응팀에서 안철민 주임께서 지금 선임께서 지금 담당을 하시면서 등록을 하고 계시고 해당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민 선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냥 사담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거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뭐 자료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간단하게 S5일 전체적으로 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버리면 해당 팀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될 사항들은 물론 이제 해당 팀별로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자가방경 측정 결과나 건강진단 결과만 그거를 또 뭐 공장 전체로 놓으면 누군가가 뭐 공장 전체 거를 각 팀별로 일괄로 넣어버리면 해당 팀에서는 사실은 뭐 바뀔 때 외에는 손댈 게 사실은 없을 수 있거든요. 자기 팀 것만 딱 출력하면 나오는데 이것도 처음에 만들 때는 엑셀로 만들 때는 이게 되게 편의성이 되게 좋아요. 되게 편의성이 좋고 전체 거를 정리하는 지금의 이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제 자꾸 입력에 오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프로그램을 잘 모르지만 거의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요거를 기능적으로 고구마 할 수 있도록 딱 프로그램을 하면
해당 팀은 자기 그 만약에 이제 어떤 팀에서 새로운 물질을 쓰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물질 등록을 해야 되니까 물질을 받는 부서에서 이 물질에 따라서 MSDS 넘버도 부여하고 여기에 필요한 각 데이터를 입력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부서만 딱 지정해주면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절차가 없거나 뭐 보호구와 관련된 이런 것들만 해당 팀에서 넣으면 뭐 딱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요구에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게 뭐 인력을 줄이는 측면이 그다음에 오류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스템화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프로그램을 어떤 시스템에다 SC 시스템 같은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예. 개발을 해서 뭐 대표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모르지만 뭐 또 제 아는 네, 사람들한테 하면 이는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대해서 한번 제가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생산에서 SH 관련분들 중 다른 의견 또 질문 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저 이사국 회장님 저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SOM-2-020이라고 공정 위험성 평가 절차라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저희가 그 공정 위험 평가에 대한 팀원에 대한 그 위험 평가 팀장부터 팀원에 대한 자격 인정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화학물질 위험 평가도 대부분의 아마 생산팀에서도 뭐 팀장님이나 주간 근무자들 뭐 SAC 관리원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 표준 문서에다가 이거를 넣어놓을 것 같으면 요것도 좀 뭐 저희보다는 지금 이름도 바뀐 그 기술 역량 지원팀에서 조금 공론화를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겁니다. 그냥 할 거면 제대로 그냥 하고 그냥 좀 형식을 갖춰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 첨언을 조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기 그 남경님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참 교육도 지금 수반이 되고 있으니까 그 오늘 같은 날을 잘 활용해서 교육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임현진 주인께서 하신 그 이렇게 SC 관련들 그 교대에 바뀔 때마다 조금 힘드셨다고 보는데 그 앞으로 바뀔 때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인수인계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시나요? 없으시면은 오늘 금리 실시한 미미 미팅을 금일로 맞춰도 되겠습니까? 맞춰도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